와, 쫀득쫀득하죠. 야, 장난 아니네요 이거. 네.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여기다가 다 하는 거예요? 네, 진짜 초간단으로 반죽할 수 있는 제법으로 준비했거든요. 어디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특별한 레시피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석사장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디저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훌륭한 분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조이앤 베이킹이라는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를 운영을 하시고 아메리칸 쿠키에 대한 책도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직접 지피라 아메리칸 아. 쿠키라는 책을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 아니, 감사합니다. 매일 굽고 싶은 아메리칸 쿠키군요. 맞습니다. 오, 매일 구우려면 좀 쉬워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카페에서 판매하기도 비주얼이 이쁜 그런 쿠키들이에요. 그러면 만들기 쉬운데 카페에서 팔 정도로 이제 그렇죠. 퀄리티 있고 맛있는 그런 맞습니다. 쿠키군요. 저희도 받기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아. 제가 뭐 홍보 차원에서 갖고 나온 건 아닌데 이거는 제가 쓴 책이고요. 별거 아니지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레시피는 이 책에도 네. 없는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진짜 어디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특별한 레시피예요. 아메리칸 초코칩 쿠키인데 겉바속촉, 근데 쫀득함도 약간 살아있으면서 버터 향과 초코 향이 굉장히 풍미를 이루는 그런 쿠키예요. 그리고 정말 만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네. 건 다 갖췄네요. 네. 겉바속촉, 쫄깃쫄깃. 맞아요. 그냥 쿠키랑 아메리칸 쿠키랑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메리칸 쿠키라고 한다면 보통 쿠키 중에서도 특유의 쫀득한 식감도 살아있으면서 약간 납작한 그 납작함 때문에 쫀득함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미국식 특유의 좀 달달하고 좀 쫀득한 식감을 가지면 보통 아메리칸 쿠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군요. 네. 재료 네. 소개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먼저 오늘 시롬 버터 준비하시는데요. 오늘 특별히 버터를 태워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버터 온도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각건해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태울 때는 시롬 버터가 골고루 잘 녹아서 가능하면 시롬 버터 사용하시면 좋고요. 쿠키는 재료가 보시다시피 좀 간단하잖아요. 네네. 간단할 때는 재료 하나하나의 요소가 맛에 좀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버터도 좀 고메 버터나 좀 발효 버터 이런 풍미가 좋은 버터를 사용하시면 네네. 이제 완제품에서도 향긋한 버터 향을 더 잘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좋은 버터를 쓰시면 좋고요. 좋은 버터, 이제 셰프님이 좋아하시는 그 버터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L&B르사의 발효 고메 버터가 있는데 그 제품을 쓰면 태웠을 때 풍미가 굉장히 잘 살아나서 추천드리는 버터입니다. 그리고 초코칩 같은 경우에는 까리바우트사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초코칩이 작아서 바로 반죽에 넣고 사용하면 편리하거든요. 이제 브랜드마다 초코칩 크기가 좀 큰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럴 때는 다져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도 카카오 함량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몇 프로짜리를 네. 사용하셨어요? 오늘 사용한 초코칩은 다크 초콜릿인데 57% 카카오 함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초콜릿의 단맛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70% 정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밀크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그 초콜릿 안에 뭐 분유라든지 설탕 이런 재료가 많이 들어가서 단맛이 좀 진하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쿠키가 설탕량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크 초콜릿을 사용하시는 게 맛의 밸런스는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밀가루 종류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박력분, 중력분, 강력분 세 종류가 있잖아요. 오늘 사용한 거는 중력분이에요. 근데 중력분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이 의도하는 겉바속촉의 식감이 잘 살더라고요. 이제 박력분 같은 경우에도 쿠키 구울 때 많이 쓰시는 밀가루인데 박력분을 쓸 때는 투머치 바삭하다. 너무 제가 바삭하군요. 네. 그럼 오늘 쫀득하게 레시피예요. 하기 위해서는 중력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꿀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조금 더 쫀득한 맛을 살리고 싶으시면 중력분이나 강력분을 반씩 섞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더 쫀득해지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구웠을 때 모양은 강력분이 좀 더 뭉툭하게 구워지긴 하지만 네. 그래도 나는 좀 더 특색 있는 식감을 원한다 하시면은 밀가루도 변경할 수가 있죠. 그 중력분 가루 안에 이제 베이킹 소다도 같이 제가 계량을 해두었어요. 네네. 쿠키 안에서 팽창할 수 있는 재료로 베이킹 소다도 있지만 베이킹 파우더도 있어요. 네네. 근데 그 두 개는 꼭 구분을 해서 사용해 주셔야 돼요. 베이킹 소다는 거의 청소할 때도 많이 쓰잖아요. 맞아. 되게 다용도로도 사용하는 네네. 재료인데 이제 베이킹 소다가 탄산수소 나트륨이 100%인 네. 그런 팽창제인데 오늘 쿠키 같은 경우에는 베이킹 파우더를 쓰시면 위로 봉긋하게 부풀어서 오늘 완제품이랑 결과물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베이킹 소다를 사용해서 조금 약간 넓적한 모양을 의도했기 때문에 넣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차이가 있군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베이킹 소다 대신 파우더를 넣어도 만들 수는 있네요. 모양만 좀 달라지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베이킹 소다가 베이킹 파우더보다 보통 팽창력이 3배 정도 강해요.
그래서 베이킹 파우더를 동량을 넣으시면 조금 팽창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2g이 들어갔다면 베이킹 파우더로 대체하신다면 5g 정도는 더 써주셔야 넣어야 돼요. 되는군요. 그리고 이제 설탕인데 저는 오늘 흑설탕이랑 백설탕을 같이 사용했어요. 섞어 오신 거군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백설탕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좀 깔끔한 단맛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저는 흑설탕을 사용하는 쿠키를 좋아하는 이유가 특유의 그런 카라멜 풍미가 더해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태워서 조금 풍미를 높이는 작업도 할 거지만 설탕에서 느껴지는 그런 캐러멜 향도 좀 더 느껴지게끔 네네. 제가 의도를 했기 때문에 흑설탕도 넣어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흑설탕 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 달달하다 오늘. 달달하죠. 그리고 이제 시롱 계란 준비해 주시면 네네. 되는데 이제 계란도 크기가 좀 다양하잖아요. 좀큰 계란도 있고 작은 계란도 왕란. 있고 왕란도 네네네.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무게를 쟀을 때 껍질까지 포함한 무게가 55g에서 7g 정도면 오늘 사용하기 딱 좋은 크기예요. 그럼 좀 큰 편인 건가요? 왕란 정도? 아니 이거는 한 대란 정도 되는 대란이요? 크기입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진 계란이 조금 큼직한 것 같다 하시면은 네. 그냥 껍질을 까서 50g으로 맞춰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계량을 하셔야 네. 되는군요. 그리고 이제 계란에 비린내라고 하죠. 네. 맛이 되게 빠르세요. 되게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닐라 아이스트랙 같은 경우에는 계란에 비린. 필수 재료는 아니지만 있으면 있으면 그래도 좋다. 1%의 차이로 맛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니까요.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청크 초코칩 오늘 준비했는데 이거는 토핑용으로 뿌려줄 거라서 네. 청크 초코칩을 이제 토핑한 거랑 안 한 거 둘 다 모양을 보여드릴 테니까 아, 따로? 취향에 맞춰서 네. 나는 좀 코코코코 올라간 게 예쁜 것 같다 하시면은 토핑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충분히 네네. 맛있거든요. 네, 두 가지 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오븐에 구워도 잘 안 녹는 초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때 네. 이제 슈가레인 셰프님이랑 네. 다 했었잖아요. 괜히 아는 척했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재료 소개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하면서 또 팁들 이런 아, 것들도 네.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셰프님 왜 냄비는 오늘 네. 그 태운 버터를 활용한 쿠키이기 때문에 버터를 태워줄 건데요. 네. 볼 하나만 준비하시면은 이 볼 하나로 모든 공정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냄비 하나만 있으면 네.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여기다가 다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원볼 베이킹으로 음. 진짜 초간단으로 반죽할 수 있는 제법으로 준비했거든요. 네네. 설거지도 많이 안 나고 좋겠네요.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좋습니다. 오늘 저는 시롬 버터이기 때문에 부들부들한 버터예요. 살짝 녹아 있네요. 너무 딱딱하지만 않은 버터 쓰시면 됩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말랑말랑하면 딱 좋아요. 이거는 1인 분량이고 오늘은 2배 합이니까 네. 버터 더 넣어줄게요. 이거 원래 냄비가 2개 있으면 이렇게 따로따로 태워서 아, 이렇게 할 텐데 맞습니다. 냄비가 지금 저희가 하나밖에 없어서 버터는 같이 태우고 이제 나눠서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불은 어느 정도 세기로 하면 돼요? 중불에서 강불 사이면 딱 좋습니다. 사실 태우는 정도는 취향껏 태워주시면 되긴 하지만 네. 너무 덜 태우면은 태운 느낌이 안 나요. 그냥 녹인 버터, 전자레인지 녹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은 태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갈색을 띨 때까지는 데워주시는 게 좋죠. 이거 태우는 시간은 어느 정도 태우면 돼요? 불 세기마다 다를 수가 있어서요. 어. 저는 시간보다는 색깔. 만약에 버터 양이 많다 하면은 좀 끓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할 텐데요. 레시피대로 하신다면은 금방 태워줄 수 있습니다. 태운 버터를 쓸 때 영어로 뭐 헤이즐넛 버터, 브라운 버터라고도 많이 말하거든요. 네네. 브라운 버터라고 말하는 건 태워서 색깔이 갈색으로 변했기 때문에 브라운 버터라고도 하고 태웠을 때 좀 풍부한 버터 향이 향긋하게 나는데 이게 헤이즐넛 향이랑 비슷하다 해가지고 헤이즐넛 버터라고도 불러요. 이거는 뭔가 그 태운 버터의 풍미를 위해서 지금 태우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태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하실 수도 있나요? 아니요. 안 돼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죠. 사실 그러면 녹인 버터인데 음. 녹인 버터랑 태운 버터는 태우면서 수분의 손실량이 생기기 때문에 네. 오늘 레시피가 너무 묽고 버터리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태웠을 때 어느 정도 손실되는 거를 감안해서 레시피를 잡은 거라서 네네.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녹인 버터로 만들겠다. 그냥 나 전자레인지에 데워가지고 네네. 바로 반죽하시겠다 하신다면은 오늘 레시피에서 20% 정도 빼고 계량하셔야 돼요. 버터를 좀 20% 줄여야 되는 줄여야 거예요? 돼요. 이제 보글보글 타기 시작했잖아요. 불이 너무 센가요? 딱 좋습니다. 딱 좋나요? 보통 이렇게 보글보글 소리가 나는 게 버터 안에도 20% 정도는 또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수분이 수증기로 날아가면서 이렇게 타닥타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어느 순간 좀 잦아들기 시작하는 순간이 와요. 그때는 수분은 거의 다 날아갔고 네네. 이제 버터 안에 있는 뭐 고형 성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유 단백질이라든지 네. 그런 게 이제 태워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충분히 태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주걱으로 이렇게 꾸준히 저어가면서 이렇게 태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태우면서 색깔을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 있긴 한데 시간이 지나서 또 거품이 또 가라앉아요. 그때까지 해줘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계속 저어주지 않으면 또 탈 수도 바닥에 있겠네요. 늘러붙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바닥이랑 벽 쪽에 버터의 그런 약간 고형 성분들이 달라붙어서 네. 이렇게 주걱으로 긁듯이 좀 저어주시면 나중에 설거지하기도 편해요. 색깔이 갈색이 됐네요, 네. 이제. 확실히 아까는 노르스름한 버터였다면 지금은 네. 황금 갈색? 좀 네. 진한 갈색? 이런 색감이 되었죠. 네. 저는 이 정도 태워줬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풍미도 어느 정도 살아있으면서. 네. 색깔뿐만 아니라 여기 향이 향긋하죠. 향이 진짜 네. 엄청 풍부하게 많이 나네요. 네. 이거를 이제 네. 얼음볼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냄비가 뜨겁기 때문에 난 딱 좋은 색깔 냈어 했는데 계속 이대로 냅두시면은 더 타요. 계속 그래서- 타는군요. 네. 그래서 바로 어느 정도 식혀주셔야 돼요. 음. 좀 저어주면서 한 30초에서 1분 정도는 이렇게 저어가면서 식혀주세요. 그래서 오늘 원볼 베이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버터 식히신 다음에 바로 이 볼에서 재료 넣고 섞어서 보관하시면은 끝이에요? 네, 엄청 간단하네요. 그쵸. 자, 온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많이 뜨거워요. 102도. 몇 도까지 식혀줘야 돼요? 한 50도에서 60도 정도. 60도까지만 식히겠습니다. 네. 버터를 걸러서 고형 성분을 빼고 그냥 진짜 액체 부분만 쓰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다 쓰는 편이거든요. 그냥 이대로 거르지 않고? 네, 거르지 않고 네네. 바로 쓰는 편이에요. 그 차이점이 있나요?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구웠을 때 거르시면 아무래도 단면이 좀 깔끔하긴 하죠. 잘 식혔네요. 네. 무게 재서 반씩 나눠드릴게요. 네, 볼 2개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네, 따뜻한 버터 준비해 주시고요. 설탕이랑 소금을 한 볼에 넣어주세요. 사실 2단계에서는 주걱보다는 휘퍼로 섞는 게 좀 더 골고루 어우러지긴 하는데 오늘은 재료 도구도 최소한으로 하는 거니까 네. 주걱으로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버터랑 설탕이 어우러지게끔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또 오늘 흑설탕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흑설탕 특징이 백설탕보다 좀 잘 뭉치거든요. 그래서 뭉친 거를 좀 이렇게 풀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섞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눌러서 네, 덩어리를 조금 풀어주셔야 돼요. 약간 진흙 같은 질감이죠? 네네. 잘 섞으셨나요? 됐나요? 여기 조금 더 눌러주시면 돼요. 그렇죠. 아직 다 안 된 거. 같아요. 딱 좋습니다. 아, 하고 나서 이제 계란 넣을게요. 이거는 노른자, 흰자 다 넣은 네. 거예요? 전만 쓰시면 돼요. 저는 베이킹 할 때 굳이 알끈을 제거하진 않거든요. 혹시 네네. 민감하신 분들은 알끈 빼고 쓰시면 좋겠죠? 네. 또 이제 어우러질 때까지 섞어주세요. 벌써 맛있네요, 이거. 달달한 향기가 나죠. 네. 또 버터를 태워가지고 만들면서도 굉장히 막 고소한 향기가 계속 올라와요. 왜 이렇게 베이킹에 많은 네. 분들이 취미를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힐링이 됩니다. 네, 이게 먹을 때도 좋지만 이게 만들면서 맞아요. 되게 기분이 좋아지네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직장 다니면서 베이킹 할 때 이제 이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이게 눈으로 봤을 때 좀 겉돌지 않는 좀 하나의 반죽이 되었네? 딱 좋습니다. 네, 약간 끈적끈적하죠? 네, 이 정도. 그리고 이제 가루 재료를 채쳐 넣겠습니다. 밀가루 같은 가루류는 이렇게 덩어리진 게 막 보이시죠? 네네, 맞아요. 밀가루가 잘 뭉쳐져요. 그래서 꼭 채망으로 털어가지고 꼭 채쳐서 네. 고운 가루로 사용하셔야 돼요. 채치면서 공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혼입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 사이로 재료들이 잘 섞이게끔 도와준 역할도 해줘요. 이 가루를 채치는 거는 귀찮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군요. 맞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베이킹에서는 채를 한번 치시는 게 나중에 구웠을 때 밀가루 덩어리가 있으면 눈에 보이면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방 하셨네요. 채만 크기도 사실 중요한데요. 네. 믹싱볼보다는 작아야겠죠, 아무래도 지름이. 근데 믹싱볼은 작은데 채망을 큰 걸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날가루가 이렇게 막 볼 주변으로 막 이렇게 퍼지면 그러면 이제 레시피대로 또 안 들어가는 게 돼서 그런 것도 있고 청소도 또 한 번 또 해줘야 그러니까요. 되고 적절한 도구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죠. 되게 세심하게 잘 가르쳐 주시네요. 이제 주걱으로 골고루 섞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때는 제가 치대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11자를 그리면서 혼합을 시켜주는 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막 밀가루 반죽 치대듯이 막 이렇게 섞으시면은 안 좋습니다. 잘 섞는다는. 네, 약간 날가루가 살짝 보여도 돼요. 한 80% 정도 섞였다 하는 느낌. 이 정도로 섞어주시면 돼요. 네, 거기까지. 이 정도? 네네. 딱 좋아요. 여기까지 섞으신 다음에 오늘 초코칩 들어가잖아요. 네, 초코칩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다 넣으면 네. 되나요?
이게 믹싱을 다 한 상태에서 초코칩을 넣으면 오버 믹싱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치대게 되면 또 식감이 달라져요. 그래서 약간 날가루 보이는 상태에서 섞어주시는 게 마무리 텍스처가 딱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반죽 사이사이에 초코칩을 약간 끼워 넣는 느낌으로 이렇게 눌러주면서 눌러줘야 되는군요. 네, 그러면은 잘 섞입니다. 약간 눌러주는 느낌. 반죽 양에 비해 초코칩이 좀 많아요. 그래서 되게 초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초코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쿠키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벌써 이제 이 쿠키의 색감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날가루가 안 보이고 초코칩이 잘 섞였다 싶으시면은 반죽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네요. 아, 정말 쉽죠. 네, 그냥 재료 다 넣고 섞기만 하면 되죠. 섞기만 하면 되네요. 맞습니다. 이제 카페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디저트도 수제 디저트 좀 내놓고 싶은데 어떤 거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오늘 만든 쿠키가 아메리카노랑 정말 잘 어울려요. 그리고 아메리카노 위에 크림 올라간 뭐 아인슈페너 같은 메뉴 네네. 그 크림 찍어 먹으면 엄청 맛있거든요. 또 이 반죽 같은 경우에는 랩핑 해가지고 냉장고에 숙성시키시면 되는데 네. 이제 냉동 보관하면은 반죽 한 3주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좀 소분해서 냉동하신 다음에 네네.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해동해가지고 구우시면 되는 거예요. 아, 좀 간편하네요. 정말 간단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반죽을 뭐 마감하기 전에 조금 시간 있을 때 반죽을 해서 냉장 보관하시고 아침에 출근해서 준비해서 굽는 동안 이제 뭐 오픈 준비하시고 하면은 오픈 딱 카페를 열었을 때 네. 달콤한 그 쿠키 향이 가게 이렇게 풍기면은 너무 손님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 사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되게 꿀팁인 것 같아요. 정말 이 반죽을 냉동해놨다가 네네. 그때그때 구워서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네네네, 게 맞아요. 거의 뭐 생지를 납품받는 그런 느낌? 내가 생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반죽이 끝나가지고 네. 이제 숙성을 시켜주는 단계로 넘어갈까요? 그럼 이대로 이제 구우면 되지만 그 전에 숙성을 한번 시키면 되는군요. 숙성을 하면 정말 더 맛있어요.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기는 해요. 안 하고 구우시면 과하게 퍼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숙성을 하고 구우면 과하게 퍼지는 것도 좀 막아주면서 풍미가 훨씬 올라옵니다. 숙성은 어떻게 시키면 될까요? 네, 이제 뭐 랩핑을 하셔도 되고 그 지퍼백 있잖아요. 네네. 지퍼백 안에 넣고 납작하게 펼치신 다음에 냉장 보관하셔도 되고요. 얼마나 하면 돼요, 숙성은요? 냉장고에 둘 경우에는 1시간 정도면은 네. 단단하게 굽는데 이렇게 뭉쳐서 냉장 보관하면은 가운데까지 냉기가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납작하게 밀어가지고 냉장 보관하시면 1시간. 1시간이요? 만졌을 때 단단함이 느껴지는 정도. 근데 시간이 난 좀 급하다. 빨리 숙성해가지고 판매하고 싶다 하시면 냉동 20분에서 30분 정도면 냉기가 좀 먹어요. 저희는 지금 빨리 해서 먹어야 되니까 급하니까 냉동해서. 좋습니다. 뺏기셔가지고 넣으시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녹인 버터로 만드는 반죽 특징이 손에 안 묻어나요. 그러네요. 그쵸? 깔끔해요. 오. 설거지하기 감았더니 편하죠. 되게 깔끔해졌어요. 공기를 좀 빼신 다음에 손을 좀 눌러서 납작하게 펼쳐주세요. 냉기가 빨리 먹을 수 있겠거든요. 어느 정도 납작하면 될까요? 한 두께가 1cm 정도면 1cm 납작해요. 정도요? 모양은 상관이 없나요? 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네모난 모양을 잡아주시면은 보관하기 편하죠. 아, 그렇죠. 밀봉하시고 냉장고 아니면 이제 냉동고에. 네, 다녀오십시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아우,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되게 딱딱해졌어요, 셰프님. 네, 냉동하시면 또 네. 냉기를 빨리 먹으니까요. 단단한 상태로 사용하시면 작업성이 좋습니다. 네. 준비한 철판에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다 뜯어도 되는군요. 저는 모양을 다 유지해야 되는 줄 알고 지금. 자, 이제 쿠키 반죽을 8개로 분할할 건데요. 네. 근데 쿠키가 뭐 작고 크고 너무 통일성이 없으면 모양이 좀 차이가 크니까요. 네. 개당 무게는 한 73, 4g 정도로 맞추시면 됩니다. 뜯어가면서 맞추시면 돼요. 그럼 일단은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우선은 분할부터 하고 마지막에 분량이 좀 작은 거는 옆에서 조금씩 떼가지고 나눠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할이 끝나신 거는 손으로 주물주물해서 약간 텍스처를 네. 균일하게 맞춰주시고 동그랗게 모양만 잡아주시면 돼요. 동글동글하게. 네, 이렇게 좀 주물주물해서 텍스처 조금만 맞춰주시고. 그래도 너무 오래 주물주물하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 손에 온기 때문에 반죽이 냉기가 빠질 수가 있어요. 너무 오래 하면. 하면 되게 동그란데 동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동그라면 이쁘긴 해요. 보였을 때. 그렇군요. 좀 빨리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자, 하고 지금 저도 막 그렇게 균일한 동그라미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손바닥으로 살짝 눌러서 모양을 좀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서요. 살짝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구웠을 때 예쁘게 퍼지는 모양이 됩니다. 또 오늘 쿠키가 옆으로 좀 퍼지는 쿠키다 보니까 너무 가깝지는 않는 게 좋아요. 충분히 좀 간격을 두시면은 네. 달라붙지 않고 예쁘게 모양 낼 수 있어요. 옆으로 얼마나 퍼지나요? 여기서 이렇게 좀 한 2배 정도. 양옆으로 1.5cm 정도 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냉기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더 퍼짐성이 커져요. 그래서 차갑게 반죽은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저희가 절반은 한번 초코칩을 토핑을 해볼까요? 네네. 네. 좋아요. 손에 한 움큼 잡아가지고요. 저는 윗면에 한 5개에서 6개 정도 토핑하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취향껏 이런 식으로 저는 5개는 토핑했습니다. 5개만 하는 거였죠? 네. 잘했습니다. 살짝 더 눌러주세요. 눌러야 돼요? 박혀 있는 게 오븐에서도 좀 예쁘게 구워져요. 네. 네. 굽기 전에 몇 도에 얼마나 구우면 될까요? 190도 정도로 예열한 오븐에 넣고 네. 180도에서 13분에서 15분 사이로 구우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오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니까 그거 좀 조절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15분을 넘지 않는 정도로 13분에서 15분 사이로 구우시면 딱 좋아요. 네. 가시죠. 네, 가봅시다. 드디어. 자, 와, 너무 다른데요? 모양이 좀 다른데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차이가 많이 나긴 하네요. 놀리시는 거 아니죠? 네, 셰프님 이제 네. 다 구워졌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네. 날까요? 제가 만든 거랑 셰프님 만든 거랑 지금 네. 제 거는 기매품 팔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모양이 보시다시피 제가 만든 건 조금 동글동글하고 테두리가 네네. 매끈한 반면에 너무 예뻐요. 네, 만들어주신 거는 정말 반죽을 잘 해주셨는데 아, 이제 오븐을 팬닝할 때 저희가 윗면 살짝 눌러주잖아요. 그래서 쿠키가 바닥면에 잘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떠 있으면 안 되는군요. 살짝 떠 있으면은 표면적이 작으면 너무 빨리 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하게 닿아 있으면은 거기서 천천히 부푸는데 너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뭉치셨다든지 하면은 바닥이 과하게 퍼지는 경향이 있어요. 더 눌러줬어야 되는데 네, 좀 더 눌러주셔야 돼요. 저는 이게 손바닥이 열이 많아서 네, 아까 그냥 살짝만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거기서 이런 차이가 나는군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보셨죠? 제가 미리 실패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예쁘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좋은 비교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만드실 때 안 누르고 그냥 동그랗게 팬닝해서 바로 굽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 근데 맞아요. 오늘 쿠키 같은 경우는 꼭 눌러줘야 되는구나. 이거 딱 알 수 있는 포인트죠. 진짜 잘 됐네요. 네, 정말 잘 됐어요. 제가 잘 실패를 해서 여러분들 실패하시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낫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네, 저희가 비법 재료로 말돈 소금을 준비했는데요. 음. 필수 재료는 아니지만 네네. 단짠단짠한 맛이 있으면 더 감칠맛이 살아요. 그래서 말돈 소금을 너무 많이 뿌리면 좀 짭짤하니까요. 윗면에 살짝만 토핑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비주얼이 좀 색 대비가 되면서 네네네. 좀 더 먹음직스러운 느낌도 나거든요. 철판채로 그대로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따끈따끈할 때 이렇게 뿌려야 될까요? 네, 따끈따끈할 때 뿌려주시면 돼요. 이 말돈 소금은 제가 고기만 찍어서 먹어봤는데 맞아요. 이게- 요리에도 많이 쓰이죠. 그럼 이게 다른 일반 소금은 굵은 소금 이런 건 안 되나요? 이제 비주얼이 아무래도 짠맛에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말돈 소금이 좀 덜 짭짤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네모난 모양이 잘 살아있어서 좀 비주얼적으로도 좀 예쁜 효과가 있습니다. 하긴 여기에 뭐 맛소금 같은 거 뿌리면 좀 이상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오늘 이제 2가지 모양 한번 만들었잖아요. 이제 네네. 초코칩을 토핑한 거, 안 한 거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제 취향껏 토핑을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심플하게 구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쿠키를 구워봤는데요. 쿠키를 잘 구워졌는지 판단하시려면 네. 오븐에서 각 꺼냈을 때는 좀 말랑말랑한 게 정상이에요. 네네. 식으면서 단단하게 굽는데 살짝 들어봤을 때 바닥이 반죽이 달라붙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덜 익은 거니까 오븐에 한 1, 2분 정도 더 추가로 구워주시면 되겠고요. 분리했을 때 바닥이 깔끔하게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잘 된 거네요. 지금 네, 깔끔해요. 떨어지는 건 깔끔해요. 모양은.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잘 떨어지는 거 보니까 예쁘게 잘 구워졌네요. 손으로 들었을 때 모양이 잘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약간 한 김 식으면 네. 이제 식힌망에 올려가지고 완전히 식히신 다음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항상 이게 디저트 만들고 나간 다음에 네. 제가 꼭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네.
보관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각 구워서 먹었을 때도 맛있지만 하루 숙성해서 다음날 드셔도 맛있어요. 완전히 식히신 다음에 판매하실 때는 네. 이제 OPP 봉투에 담아가지고 개별 포장하시면 되고요. 무조건 실온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 실온 보관으로 하루 정도 숙성해도 더 맛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오늘 초코칩을 토핑했을 때는 이제 따뜻할 때는 눌러보면은 초코가 그 OPP 봉투에 잘 달라붙거든요. 네네. 포장하실 때는 차라리 냉동고에 급냉으로 윗면 좀 이렇게 굳히신 다음에 포장하시면은 실온에서 판매하기 정말 좋죠. 그럼 실온에서 얼마나 두고 판매할 수 있어요? 실온에서 판매할 때는 저는 만든 날, 다음 날까지 판매하는 거 다음 날? 추천드리고요. 집에서 드실 때는 3, 4일까지도 괜찮아요. 또 오래 보관할 때는 냉동실에 넣어서 완제품을 냉동하실 때는 한 3주 정도는 두고두고 드실 수가 있어요. 두고두고 먹을 수 있군요. 더 많이 만들 걸 그랬어요. 두고두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식었으니까 자,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한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먹어봐야죠. 네, 한번 시식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반을 쪼개서 단면 보여드릴게요. 지금 살짝 따뜻해가지고 온기가 있는데요. 오, 바르시면 녹은 비주얼도 보실 수가 있고 그 안에가 벌써 촉촉하네요. 그쵸. 초코칩도 살살 녹아 있고. 정말 맛있어요. 네, 큰 거 저 주시면 큰 거 안 돼요? 드세요. 아, 그래서 제가 좀 맛있게 먹는 팁은 저희가 네. 소금을 살짝 뿌렸잖아요. 네. 그래서 소금 있는 부분을 드시는 게 맛있어요. 위에 소금이 같이 들어올 수 있게. 네. 와, 쫀득쫀득하죠. 야, 장난 아니네요 이거. 그러니까 위에 확실히 소금이 뿌려져 있으니까 이 짠맛이 부정적으로 드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짜면서 네. 입에 묻었나요? 아, 이 초코가 또 생각보다 엄청 막 달거나 막 이러진 않네요. 저는 오늘 레시피 밸런스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맛있네요. 제가 만들었지만. 와, 이거는 보통 카페에서 판매를 하려면 네. 하나에 얼마 정도에 판매하면 좋을까요? 뭐 카페마다 다르긴 하죠. 제가 카페 사장님이라면요? 네. 저는 3,000원을 받지 않을까요? 3,000원이요? 네. 전 한 10,000원은 받아요. 이게 정말 커피 위에 이렇게 하나씩 올려놓으면 비주얼도 예쁘잖아요. 맞아요. 커피랑 먹으면 정말 잘 어울려요. 이게 좀 실온에 두셨다가 따뜻한 아메리카노 위에 살짝 올려놔서 따뜻해서 이렇게 좀 맞아요. 온기를 먹은 다음에 먹으면 되게 촉촉하고 막 맞아요, 맞아요. 그 크림 같은 거 찍어 먹어도 맛있고요. 네. 더 드세요, 더 드세요. 제가 더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먹고 싶을 것 같아서 저희 네. 회장님이 이거 보세요. 겉바 속촉인데 씹을수록 쫀득함도 있고 네. 제가 좋아하는 식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 많다. 이거 소금이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 픽이에요. 되게 심심하지 않나요? 맛이 짠맛까지 맞아요. 되게 풍부한 맛을 느낄 수가 있네요. 네. 잘하시네요. 인정합니다. 오늘 커피 처스를 위해서 네. 진짜 개발한 레시피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팔아야 되겠어 이거 음. 온라인으로라도. 그리고 이렇게 쿠키는 이제 진짜 대량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구워가지고 따끈따끈하게 판매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냉동실에 반쪽 미리 많이 만들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오븐에 넣어서 구우시면 최고죠. 이거 배달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선물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판매는 안 하세요? 저 대신 많이 판매해 주시라고 네. 제가 오늘 오픈하는 겁니다. 먹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대전에서 맞아요. 또 대전. 멀리까지 와주셨는데 또 맛있는 레시피도 또 아낌없이 또 이렇게 공개를 해주시고 네. 그리고 아까 뭐 선물로 저한테 책을 한 권 주셨지만 또 구독자분들을 네. 위해서 또 선물로 좀 책을 드린다고요? 네, 제가 네. 제 돈 제선한 네네. 그 책을 여러분들 나눠드리고 싶어서 음. 댓글 남겨주시는 분 5명을 네, 추첨을 5분. 해서 제가 책을 직접 친필 사인과 함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밑에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꼭 신청하시면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미리 뭐 이렇게 얘기된 게 아닌데 저희 촬영하시다가 이렇게 보신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맞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천사시네요. 제가 팁 하나를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또 있어요, 팁이요? 네. 저 오늘 쿠키 같은 경우에 냉장 숙성을 해가지고 팬닝할 때 동그랗게 뭉쳐놨잖아요. 네네. 그 동그랗게 뭉친 거를 이제 지퍼백에 담아요. 그대로 냉동 보관을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손님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팬닝해서 구우시면 됩니다. 그 동그랗게 해놓은 거를 네. 그거를 냉동해놨다가 바로바로 이제 구워서 그쵸. 나가면 되네요. 근데 냉동했을 경우에 너무 단단하니까 실온에 조금 오븐 예열하는 동안 10분 동안 꺼내놓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좀 해동이 되는데 그때 아까처럼 윗면 살짝 눌러가지고 초코칩도 뭐 토핑하시고 구우시면은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구워서 판매하실 수가 있죠. 그러네, 되게 간편하네요. 그렇죠.
감사드립니다. 너무 맛있어요. 다 먹었어요? 네, 그럼 오늘 영상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네, 이건 뭐 제가 다 먹어도 네, 되는 건가요? 그럼요. 제가 선물로 남기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